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모셨는데요. 반도체의 겨울은 가고 봄은 온 것인지 이야기 나누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열정이 넘치고 호탕한 우리 손여로 팀장님. 네, 마음에 드시죠? 맞습니다. 자, 반도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까지 여파가 좀 지나갔습니다. 꽤 완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뭐 쭉쭉 뻗는 거는 아니기도 합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 보고서,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가 있었지요. 예, 뭐부터 체크할까요? 네, 우선 저는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 늘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맹신하지 말고 체크내 불법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항상 뭐 반도체를 말씀드리든 2차 전지를 말씀드리든 제 텐션 자체는 굉장히 흥분해 보이지만 이 멘트 자체는 흥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번에 이제 올해 상반기나 올해 중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을 때도 당연히 뭐 목표가를 말하지만 그 목표가에다 대고 그냥 묻지만 묻어두고 투자보다는 해당 가격대를 돌파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할 매도요? 매수가 네. 아니라? 분할 매도하고 눌리면서 다시 사자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서 가격대를 설정해가지고 빠지면 매도하고 분할 매도하고 다시 사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늘 그래요. 항상 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기회 비용이나 보유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목표해놨던 뭐 목표가라든가 아니면 단기적인 저항 라인도 도착을 했을 때 일부 비중을 줄이는 걸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면 본 비중으로 이제 홀딩을 하고, 네. 만약 돌파를 못하고 밀려 내려가면은 그때 다시 사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 모거스탠에서 리포트가 9월 15일에 나왔기 때문에 이전 녹화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건스탠리 리포트 아마 이제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나온 지도 2주가 넘었으니까. 그때 저는 모건스탠리 리포트를 처음 읽었을 때 이 헤드라인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100% 동의는 아니고 동의는 한 15%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질문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건 반도체 겨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약간 늦여름이나 늦여름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실적을 본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적을 본 적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물론 엔비디아가 정말 이 독과점적인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팔고 있는 GPU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이 GPU가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제조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뭐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피크란 단어를 누가 먼저 쓸까? 만약에 썼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피크가 맞냐라는 생각을 들 텐데 결과적으로 아닌 거죠. 모건스탠리가 리포트 나와가지고 급락했지만 투자분들 사이에서 동의해주지 않는 느낌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리포트 발간하고 추정률이 끝난 다음에 이틀 만에 이제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를 매도한 물량을 고스란히 매수하는 모습 나왔어요. 그래서 9월 15일에 리포트 발간 전에 9월 14일에 100만 주를 팔았지만 9월 16일에 100만 주를 고스란히 샀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모건스탠리가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그 부분에서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모건 스탠리가 자기 계정으로 모건 스탠리가 투자해서 사고 판 게 아니라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산 외국인 물량이기 때문에요. 뭐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모건 스탠리의 물량은 아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결과 내용이 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정말 자의적인 매매인지 창구만 이용한 거 조금 명확하게 나올 네.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분명히 제가 이제 PPT를 또 급하게 수정을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블랙의 설계 결함을 잘 마무리하고 4분기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출시 지연 뉴스가 또 나왔어요. 출시 지연 또 뉴스가 또 나왔어요? 나오고, 네.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목요일이었습니다. 27일 목요일이었고, 마이크론의 이제 예상의 호실적 덕분에 정말 목요일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불타올랐고, 네. 금요일 이제 아침에 블랙엘이 이제 출시가 지연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아침에 또 G2 갈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화웨이를 이제 좀 선두로 해가지고 엔비디아에 대응을 하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을 위해서 이제
고가형 브랜드 말고 이제 뭐 H20인가 뭐 B20 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좀 저가형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중국에 수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녹화일로 하면 월요일인데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인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저랑 늘 말씀드리는 게 이 뉴스를 정리하면서도 시장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뉴스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이 뉴스가 떴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 좀 격한 수급 변화를 내주면 전 그게 정말 이유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 내각이 좀 예상외로 다른 분이 되시면서 약간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나올 것 같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약세를 보였으니까 지금 아마 편집본 보시는 분들 아마 반도체가 아마 바닥을 다지고 있을 텐데 그때가 좀 매수기가 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업황은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제 늘 박사님께서 질문 주시는데 네. 오늘만큼은 SK하이닉스 좀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격차가 좀 나고 있고 저는 늘 SK하이닉스를 선호를 하면서도 삼성전자가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급장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늘 봤던 거는 SK하이닉스는 HBM3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HBM4랑 HBM5 수출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 통과했는데 HBM3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인내심의 바닥이 좀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에 대해서. 그래서 뭐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뭐 6개월, 1년도 기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빠르게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석 달은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젠슨항 CEO가 그 컨퍼런스콜 삼성전자 컨퍼런스콜에 와가지고 그 서명을 했다는 뉴스가 나온 지도 한 석 달이 넘었는데 그 이후로 약간 좀 개발된다는 이제 통과됐다는 뉴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HBM3E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CXL 관련으로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CXL의 특허를 취득한 것은 SK하이닉스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량용 SSD를 통해서 현대차와의 협업 뉴스를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삼성전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랑 CXL에서 정말 SK하이닉스가 긴장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약간 조금 옆길로 새고 있는 것이 아쉽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수급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뉴스가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사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PPT에 이게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다 정리를 해온 건데 네. 업데이트를 하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음봉이 여기 좀 길게 찍혔고 오늘 삼성전자 한 3% 정도 밀렸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 한 2% 정도 밀렸고 삼성전자 한 3% SK하이닉스가 3% 정도 밀렸는데 수급 동향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꾸준하게 지속된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도세가 나왔고 삼성전자는 4%, 하이닉스는 5%.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은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을 제외한 최근 일주일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은 일단 일본 내각이라는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후퇴했지만 저번 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다루는 대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자세는 정말 달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제가 또 저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HTS 재무제표를 퍼온 건데 저번 제가 출했던 반도체에 제가 이 전망치를 찍어놨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안 보여요, 작아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확대가 되나?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결국 지금 말씀하시려는 게 반도체가 AI에 대한 우리가 의구심도 있고 엔비디아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국내 기업들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잖아요. 가이던스가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모거스탠리에서 워낙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2025년 전망치를 거의 10분의 1토막, 15분의 1토막을 내놨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도 우리가 이제 낸드 플래시나 뭐 D램 메모리 같은 전통 레가시 반도체에 좀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만약에
이 잔고가 증가한 부분이 해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얼마나 빨리 해소가 되냐가 이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잔고가 증가하는 게 무슨 네, 말이에요? 이제 수주 수주 잔고가 물량. 증가해서 네, 수주 물량, 이제 수주 잔고. 출하하기 위해서 생산을 해놓고 이제 중간재로 이제 제겨 놓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저는 2차 전지도 그렇지만 이제 이 전방 기업들 뭐 PC 기업이라든가 전방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충할 때 당연히 당연히 GPU뿐만 아니라 디램이랑 이런 낸드 플래시도 당연히 주문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을 바꿔버리면 지금 가만히 쟁여놓은 물량들이 빨리 쳐내지면은 모거스탠리가 완전 틀렸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 기준은 저는 한 석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ASP가 10% 줄었고 그다음에 정통 레가시 반도체들이 중간재 형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뭐 물류 공장이 남아 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요게 만약에 3개월 이내에 소화가 되면은 저는 모거스탠리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을 할 거고 3개월 이상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모거스탠리가 말한 것 중에 일부는 인정을 해야 되고 글로벌 전방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마이크로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이 수주가 많이 좀 빨리 안 쳐지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여기서 보면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저번 주 종가 기준으로는 약 11조 정도? 11조 정도고 그다음 SK하이닉스는 6조 8천억 정도인데 네. 전망치가 변했어요. 음. 근데 어느 정도 변했냐면은 약 10% 정도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거스탠리가 완전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 ASP도 줄었고 이제 그 창고에 물량이 남아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실적 전망치가 한 달 전에 비해서 약 10% 정도 깎였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너무 저평가 멸도가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포가 4.6이었는데 이 전망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5.4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2개월 선행포가 8 정도 됐었는데 12개월 선행포가 9점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PBR이 1.2고 SK하이닉스는 PBR이 2.4 정도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위치가 정말 중요한 거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봐야 된다. SK하이닉스부터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저는 SK하이닉스 매매하고 삼성전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일단 SK하이닉스만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만 매매를 하고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낸드 플래시 잔고를 빨리 쳐내거나 HBM3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와줘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략 살펴봤고요. 오늘은 거기다가 플러스로 유리기판, 클래스 기판 얘기를 해주시려고 준비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유리기판이 처음에는 언제 상용화 되는 거 아직 먼 얘기잖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관심이 꽤 높아지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반도체 이야기를 드리는데 반도체 대형주가 바닥을 잡으면서도 아까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셨을 때 이제 추석 전후로 그런 모습 보여줬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HBM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저번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게 유리기판이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께 유리기판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음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음봉을 기록한 가운데 저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저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유리기판 좀 말씀드릴 건데 저는 어떤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강세를 보여줬던 게 메타버스, 저는 메타버스랑 좀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네. 메타버스랑 전고체랑 유리기판을 비교를 해드리는데 메타버스와 이제 전고체랑 유리기판의 다른 점은 전고체랑 유리기판은 실적 확인 시점이 점점 더 구체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양사 시점이 최대한 빠르다. 전고체 같은 경우는 2027년인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2026년 시점을 보고 있어요. 가장 빠른 게 삼성전기랑 SKC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장급 종목들을 위주로 소개를 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나는 좀 단기적인 변동성 위주로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태성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성도 이제 녹화질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네. 주가 위치가 공격적인데 저라면 사야 된다고 매수를 권해도 왜냐하면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이 고가권 돌파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소위 땡기는 대로 땡기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태성이라는 종목은 손절이 가능하신 분만 권해드리고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랑 SKC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오늘 SKC를 탑픽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필옵틱스랑 캠트로닉스는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삼성전기랑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삼성전기가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 순간까지 어떤 이슈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수급이 안 들어왔으면 저는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꼽아드리겠는데 삼성전기가 지난주 뉴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유리기판 뉴스도 있지만 그 휴대용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세가 나와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녹화보를 보신 다음에 바로 매수라기보다는 좀 눌림목 공략을 할 줄 안다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전기랑 LG이노텍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요 지금 당장 살 종목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SKC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C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총 3가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화학이죠. 기본 본업이 화학이니까. 그 다음에 동박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2차 전지 모멘텀.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반도체 소개를 해드리지만 유리기판 관련 사업 가시화가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해외 투자사와의 오랜 법정 공방에서 승소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넥세온입니다. 넥세온이 이제 SKC가 투자한 기업이 이제 넥세온인데 이 넥세온이 경쟁 기업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를 하면서 이 비용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 사업을 위해서 미국에 증설이 되고 있는 기업이 앱솔릭스죠. 근데 앱솔릭스는 미국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이제 실 제품을 내놓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실 제품이 2026년 하반기에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빠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종목으로 SKC가 보인다 해서 제가 오늘 탑픽은 SKC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가운데는 SK 하이닉스, 유리기판 가운데는 SKC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SKC, 그다음에 반도체 HBM은 반도체 대형주가 SKC라고요? 반도체 SK 대형주는 하이닉스. SK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HBM은 PSK 홀딩스랑 네. 한미반도체, 네. 그다음에 유리기판은 SKC 탑픽으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